사람은 언제나 외부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노력한다. 더 좋은 집을 원하고, 더 많은 수입을 바라고, 더 높은 위치에 오르길 희망한다. 하지만 정작 그 현실을 움직이는 본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 바로 생각이다. 우리가 매일같이 어떤 사고방식을 품고 살아가느냐가 결국 우리의 선택을 만들고 그 선택이 반복되어 삶의 궤도를 그린다. 통장에 찍힌 숫자도 다르지 않다. 당신의 재정 상태는 단순히 운이나 환경의 산물이 아니라 당신의 오랜 사고의 결과다. 당신이 돈을 어떻게 인식해 왔는지, 자신을 얼마나 가치 있다고 여겼는지, 기회를 보는 눈을 가졌는지 여부가 통장의 숫자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통장은 숫자의 나열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각과 믿음이 구체적인 결과로 나타난 하나의 기록물이다.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들고도 미래를 설계하고 어떤 사람은 1억을 들고도 불안을 떨치지 못한다. 이 차이는 돈의 액수에 있지 않다. 그것은 생각의 크기에 달려 있다. 돈은 단지 결과일 뿐이며 원인은 항상 생각 속에 있다. 나폴레온 힐은 말한다. 생각은 물질로 변한다. 이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사고방식이 그대로 당신의 인생을 빚어낸다는 뜻이다. 지금 당신이 통장 속 숫자를 바꾸고 싶다면 반드시 그 앞에 놓인 생각이라는 뿌리부터 점검해야 한다. 많은 이들이 돈이 삶을 지배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돈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생각이 사람을 지배한다. 돈은 중립적이다. 그것은 선도 악도 아니다. 돈을 통해 누군가는 학교를 세우고 누군가는 전쟁을 일으킨다. 같은 돈이지만 그것을 다루는 사람의 생각이 그 가치를 결정짓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의식 속에 부정적인 돈의 이미지를 품고 있다. 돈은 더럽다. 부자는 이기적이다. 돈은 인생을 망친다. 이런 생각은 어릴 적부터 사회와 가정 속에서 반복적으로 주입된 결과다. 문제는 이런 생각이 행동에 스며든다는 것이다. 당신이 돈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면 돈은 당신을 떠난다. 돈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면 돈은 당신에게 머문다. 돈은 감정을 읽는다. 그 감정이 두려움이면 돈은 회피하고 확신이면 다가온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돈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다. 그들은 돈을 수단으로 보고 그것을 활용해 더 큰 가치를 창출한다. 반면 돈에 대해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돈이 들어와도 오래 머물지 못한다. 왜냐하면 돈에 대한 불편함과 두려움이 무의식적으로 그 돈을 밀어내기 때문이다.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결과가 달라진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결과만 바꾸려 한다. 더 많이 벌고 싶고 더 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 하지만 근본적인 사고방식은 그대로인 채 외부의 숫자만 바꾸려 하면 절대 오래가지 못한다. 복권 당첨자들이 몇 년 만에 파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그들은 갑작스레 커진 돈의 크기를 감당할 생각의 용량을 갖추지 못했다. 그들에게 부족했던 것은 돈이 아니라 사고의 그릇이었다.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쏟아부어진 분은 오히려 삶을 망가뜨린다. 그러므로 생각을 바꾸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자신에게 매일같이 묻고 또 물어야 한다. 나는 어떤 생각으로 돈을 대하고 있는가? 나는 돈을 친구처럼 여기는가? 아니면 적처럼 피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정직한 대답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통장을 보며 왜 이 모양일까라고 말한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나는 어떤 생각을 반복했기에 이 결과를 만들었는가? 다. 당신의 삶은 질문의 질에 따라 달라진다. 더 좋은 질문이 더 나은 생각을 만들고 그 생각이 새로운 행동을 이끌어낸다. 결국 더 나은 통장을 만든다. 생각을 바꾸는 일은 단순하지 않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익숙한 방식으로 사고해왔다.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 이런 생각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떠오른다. 그리고 그것들은 뇌에 깊이 각인된다. 우리의 뇌는 반복된 생각을 진실로 받아들인다. 반복은 믿음을 만들고 믿음은 행동을 바꾼다. 그러므로 사고를 바꾸려면 새로운 생각을 의도적으로 반복해야 한다. 처음에는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나는 돈을 벌 수 있다.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돈과 잘 어울리는 사람이다. 이런 문장을 매일 반복해보라. 반복은 처음엔 위선처럼 느껴지다가 언젠가 믿음으로 자리 잡는다. 그리고 믿음이 생기면 기적처럼 행동이 바뀐다.
같은 상황에서 예전과는 다른 결정을 내리게 된다. 지출을 할 때도 수입을 얻을 때도 투자할 때도 전혀 새로운 시각이 생긴다. 뇌가 바뀌고 있다는 증거다. 뇌는 새로운 회로를 만들고 사고는 점점 확장된다. 이 상태에 이르면 사람은 자기 인식을 새롭게 쓴다. 나는 항상 돈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에서 나는 점점 풍요로워지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새로운 자아는 새로운 통장을 만든다. 모든 분은 생각에서 시작하고 모든 가난도 생각에서 시작한다. 이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돈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 지금 당신이 보는 통장의 숫자는 어쩌면 수많은 자기 부정의 결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그것이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오늘 이 순간부터 당신은 생각을 다시 선택할 수 있다. 생각은 언어다. 언어는 뇌의 전기 신호를 바꾸고 그 전기 신호는 새로운 행동의 지도를 그린다. 그러니 지금 선언하라. 나는 돈이 들어오는 사람이다. 나는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이다. 나는 통장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그 어색함은 변화의 징조다. 변화는 언제나 불편함과 함께 온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통과한 사람만이 진짜 변화를 얻게 된다. 당신이 지금 이 문장을 읽고 있다는 것은 이미 변화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다. 당신은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숫자를 만든 생각을 바꾸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 그것만으로도 절반은 성공한 것이다. 이제부터는 행동이다. 생각을 반복하고 말을 바꾸고 선택을 조정하라. 당신의 뇌는 새롭게 설계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그렇게 바뀐 뇌는 곧 다른 통장을 만든다. 이 모든 여정의 시작은 단 하나 생각을 바꾸겠다는 결심이다. 지금이 그 순간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아마도 여러 현실적인 한계 앞에서 스스로를 의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진실은 단 하나다. 당신은 생각만 바꾸도 현실을 다시 쓸 수 있는 존재다. 왜냐하면 세상은 언제나 믿음에 반응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는 생각은 당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가로막는 감옥이 되고 나는 가능하다는 생각은 닫힌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 모든 변화의 첫 장면은 당신의 머릿속에서 시작된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돈을 운명처럼 받아들이지 않겠다. 나는 돈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자기 생각을 지키는 사람만이 현실을 바꾼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현실은 생각으로 바뀌지 않아. 하지만 그들은 진실을 보지 못했다. 현실은 언제나 생각의 결과였다. 누군가는 가난한 환경에서도 기회를 발견했고 누군가는 풍족한 환경에서도 실패를 반복했다.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해석이다. 당신이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곧 당신의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이 당신의 통장을 만든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의 해석하는 힘은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다. 그리고 이 해석이 바뀌면 통장은 반드시 따라 바뀐다. 생각은 단지 생각으로 끝나지 않는다. 생각은 언제나 물질로 변해 현실이 된다. 많은 사람들은 통장의 숫자가 삶의 전부라고 생각한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잔고가 부족하면 불행할 것 같다는 이 단순한 공식을 우리는 너무 오래 믿어왔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같은 액수를 가진 사람도 전혀 다른 삶을 산다. 어떤 사람은 500만 원을 들고 두려움에 떨고 어떤 사람은 50만 원으로도 담대하게 도전한다. 이 차이를 만드는 건 금액이 아니다. 그것은 신념이라는 무형의 자산이다.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미래를 어떻게 믿느냐, 돈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통장의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당신 내면의 잔고, 신념 잔고다. 이 신념 잔고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은행 어플에도 재무제표에도 표시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존재하며 삶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 나폴레온 힐은 부는 긍정적 정신 자세에서 비롯된다고 했다. 바로 그 정신 자세, 그 깊은 내면의 태도가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결정한다. 어떤 사람은 같은 조건에서도 나는 해낼 수 있다고 믿고 시작하며 어떤 사람은 난 원래 안 되라며 발을 빼버린다. 신념은 행동의 기준점이 된다. 그리고 이 기준점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결국 삶의 패턴이 된다. 당신의 통장은 당신의 신념 패턴을 숫자로 나타낸 결과일 뿐이다. 신념은 단지 정신적인 요소가 아니다.
그것은 물리적 결과를 창출하는 출발점이다. 우리가 매일같이 무슨 생각을 반복하는지,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거는지가 통장의 흐름을 결정짓는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돈을 벌 자격이 있다. 나는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들이 반복될수록 뇌는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뇌는 당신의 말과 생각을 판단하지 않는다. 그저 반복되는 신호에 적응하고 구조를 재편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자기 암시를 반복하면 뇌는 점점 더 움츠러드는 회로를 만들고 그 회로는 당신의 행동 반경을 좁혀버린다. 당신이 가진 신념 잔고는 위기 상황에서 그 진가가 드러난다. 돈이 급히 필요할 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졌을 때 누군가는 무너지고 누군가는 뚫고 나간다. 이 차이를 만든 것은 기술이나 정보가 아니다. 그것은 나는 반드시 돌파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문제를 보면 두려워하기보다 해법을 찾는다. 그리고 그 믿음은 결국 사람을 움직이게 한다. 사람이 움직이면 길은 반드시 열린다. 불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사람을 따라 흐른다. 그리고 움직이게 만드는 힘, 그것이 바로 신념이다. 돈은 늘 신념의 뒤를 따라간다. 많은 사람들은 수입을 올리기 위해 자격증을 따고 교육을 받고 투자를 배운다. 물론 중요한 과정이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 점검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나는 정말 돈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는가라는 질문이다. 이 질문에 망설임 없이 예스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우리는 돈을 원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돈을 벌면 이럴까 봐 무섭다.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말들이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 돈을 차단하는 삶을 산다. 결국 통장은 그 무의식의 결과물로 찍힌다. 이 신념 잔고는 사람의 태도에서도 드러난다. 부자들은 대부분 어떤 문제 앞에서도 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는다. 반면 가난한 사람은 안 될 이유부터 말한다. 이 태도의 차이는 사고방식의 차이이며 신념의 농도에서 비롯된다. 당신이 지금까지 반복해온 생각이 긍정이었는가 아니면 의심이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당신의 현재 통장을 설명해 준다. 현실을 바꾸고 싶다면 통장을 먼저 바꾸지 마라. 그보다는 당신의 말투, 질문 방식, 그리고 매일같이 품는 믿음을 바꿔라. 신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결국 통장도 그에 따라 바뀐다.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철저히 당신이 뿌린 사고의 씨앗이 만든 수확물이다. 신념 잔고가 낮은 사람은 어떤 기회를 만나도 자신을 믿지 못한다. 그는 항상 자신보다 타인을 믿고 숫자보다 감정을 우선한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건 나와는 상관없어. 이런 말들이 익숙한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정보를 얻어도 움직이지 못한다. 반대로 신념 잔고가 풍부한 사람은 작은 단서를 기회로 전환시킨다. 그는 남들이 두려워할 때 들어가고 남들이 망설일 때 시작한다. 그의 행동에는 확신이 있고 그 확신은 반드시 결과로 돌아온다. 신념은 외부의 평가가 아니라 스스로 내리는 내부의 선언에서 시작된다. 나는 이 일을 해낼 수 있다. 나는 돈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다. 나는 가치를 창출할 능력이 있다. 이런 선언은 뇌에 강한 자극을 주며 그에 맞는 행동을 유도한다. 처음에는 억지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그 억지스러운 반복이 바로 뇌의 회로를 바꾸는 첫걸음이다. 믿음은 반복된 생각에서 태어난다. 그러니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말하라. 나는 내 통장을 다시 쓸 수 있다. 나는 풍요로운 삶을 누릴 자격이 있다. 이 단순한 말이 진심이 되는 순간 행동이 바뀌고 통장도 바뀐다. 신념은 그 자체로 에너지다. 사람은 자신이 믿는 바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며 인생을 살아간다. 돈도 마찬가지다. 돈은 스스로를 신뢰하는 사람을 따른다. 반대로 자기 가치를 의심하는 사람은 수입이 늘어나도 그 흐름을 유지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신념은 풍요보다 결핍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가난은 단순히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부정하는 생각의 결과다. 그래서 진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속 가난부터 몰아내야 한다. 자기 확신을 높이고 믿음을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 그 확신이 곧 새로운 경제적 현실을 만들어낸다.
당신이 어떤 신념을 반복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라. 불안인가, 확신인가, 두려움인가, 가능성인가. 당신의 말 속에, 표정 속에, 선택 속에 그 신념은 이미 드러나 있다. 통장 잔고가 얇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생각이다. 그리고 생각이 바뀌면 그 변화는 반드시 숫자에 반영된다. 숫자는 늦게 움직이지만 신념은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다. 부자는 먼저 내면에서 완성된다. 외부의 수치가 바뀌기 전에 당신의 믿음이 먼저 풍요로워져야 한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신념 잔고를 채워라. 그 잔고가 당신의 진짜 부를 만든다. 사람은 하루에도 수천 마디의 말을 쏟아낸다. 타인과 나누는 말도 있지만 그보다 더 자주 하는 건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내면의 언어다. 이 언어가 곧 당신의 삶을 이끌고 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언어가 돈의 흐름까지 바꾼다는 것이다. 나는 돈과 맞지 않아. 돈은 늘 부족해. 부자가 되는 건 특별한 사람들 이야기야. 이런 말이 당신의 머릿속에서 반복된다면 그것이 바로 돈을 막는 벽이 된다. 돈은 언어의 방향을 따른다. 긍정의 언어를 쓰는 사람에겐 돈이 가까워지고 부정의 언어를 쓰는 사람에겐 돈이 멀어진다. 말은 단순한 커뮤니케이션 도구가 아니다. 말은 사고를 조종한다. 그리고 사고는 행동을 지배한다. 행동은 결과를 만든다. 이 단순하지만 절대적인 공식 속에서 우리가 바꿔야 할 첫 번째는 행동이 아니다 말이다. 어떤 단어를 쓰느냐, 어떤 문장을 반복하느냐가 당신의 뇌를 재구성한다. 나폴레온 힐은 당신의 언어는 곧 당신의 운명이다라고 말한다. 이는 단지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다. 실제로 뇌는 반복되는 언어에 맞춰 뉴런의 연결을 바꾸고 그 결과 사고의 틀이 형성된다. 결국 그 틀이 당신의 통장을 움직이는 방향까지 설정해버린다. 당신이 매일같이 무심코 내뱉는 말들, 이건 너무 비싸. 나는 원래 돈복이 없어. 내 월급으로는 안 돼. 이런 문장들이 당신의 통장을 조용히 조종하고 있다. 말은 그 자체로 방향이다. 당신의 언어가 결핍을 가리키면 생각은 부족을 전제로 굳어지고 행동은 두려움과 절제 중심으로 고정된다. 반대로 당신의 언어가 풍요를 향하면 사고는 확장되고 행동은 자신감 있게 뻗어나간다. 이는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차원이 아니다. 언어는 뇌의 시냅스를 구성하는 반복 신호이며 뇌는 그 신호에 따라 반응하고 구조를 바꾼다. 말의 힘을 진지하게 이해한 사람은 절대 아무 말이나 하지 않는다. 그들은 언어를 디자인하고 말을 선택하며 자신에게 의도적으로 반복되는 문장을 선물한다. 예컨대 나는 점점 풍요로워지고 있다. 나는 돈이 머무는 사람이다. 나는 가치를 창출할 줄 아는 사람이다. 와 같은 문장들이다. 이 문장들이 수백 번, 수천 번 반복되면 뇌는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인다. 뇌는 사실과 반복을 구분하지 않는다. 단지 반복된 메시지를 진실로 인식할 뿐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면의 언어를 바꾸는 것이다. 자, 이제 질문해보자. 당신은 매일 어떤 언어를 스스로에게 들려주고 있는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무슨 말을 스스로에게 하고 있는가? 오늘도 힘들겠지? 언제쯤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이런 말들이 습관처럼 반복된다면 당신의 하루는 시작 전부터 에너지를 잃는다. 언어는 현실의 선전문이다. 말은 미래를 미리 써내려가는 시나리오다. 그러니 지금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지가 미래의 재정 상태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자들은 언어에 민감하다. 그들은 절대 부정의 말을 반복하지 않는다. 실패했을 때도 나는 배우고 있다고 말하며 기회가 없을 때도 기회는 내가 만들면 된다고 말한다. 이런 언어 습관이 바로 돈을 부르는 언어다. 당신도 바꿀 수 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말 습관을 다시 설계하라. 의식적으로 긍정의 문장을 쓰고 자신에게 힘이 되는 문장을 매일 반복하라. 처음은 어색하겠지만 반복은 뇌를 바꾸고 뇌는 행동을 바꾸고 행동은 결과를 바꾼다. 모든 변화의 시작은 말이다. 당신의 말이 바뀌면 통장이 바뀐다. 언어는 당신의 자아상을 규정한다. 나는 돈이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뇌는 그 말에 맞춰 행동을 조정한다. 반대로 나는 돈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면 뇌는 그 말에 맞춰 수용하고 설계한다. 이것이 바로 말이 신념이 되고 신념이 현실이 되는 메커니즘이다.
그러므로 돈을 원한다면 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언어를 써야 한다. 두려움과 불안, 회피의 말들이 아닌 환영과 믿음, 가능성의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돈은 분위기를 탄다. 그리고 언어는 분위기를 만든다. 말투 하나, 표현 하나가 당신이 풍요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강력한 에너지가 된다. 당신이 자주 쓰는 단어를 점검해보라. 비싸다, 어렵다, 부럽다, 난 안 돼. 이런 단어들은 당신을 결핍에 고정시킨다. 대신 가치 있다, 가능하다,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성장하고 있다. 같은 단어들을 의도적으로 선택하라. 언어는 선택이다. 그리고 그 선택이 바로 인생의 기조를 결정한다. 큰 부를 이룬 사람들은 단순히 돈을 잘 번 것이 아니다. 그들은 언어로 자신을 훈련시켰다. 말의 질이 곧 생각의 질이며 생각의 질이 곧 삶의 수준이다. 그러니 당신의 삶을 바꾸고 싶다면 말부터 바꿔라. 통장을 바꾸고 싶다면 단어부터 바꿔라. 돈을 끌어당기는 언어는 단지 희망적인 말이 아니다. 그것은 전략이다. 당신의 뇌를 프로그래밍하는 고도의 기술이며 당신의 통장을 리모델링하는 핵심 도구다. 말은 주문이다. 매일같이 자신에게 말하라. 나는 오늘도 돈이 흐를 기회를 만난다. 나는 돈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나는 돈을 써도 다시 들어오게 만든다. 이런 말들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다. 그것은 자기 암시를 넘어서 신념을 바꾸고 통장을 바꾸는 선언이다. 나폴레온 힐이 강조했던 확신, 그 출발점은 언어다. 생각은 말에서 시작되며 부는 그 말에 담긴 에너지에서 시작된다. 당신이 말하는 대로 된다. 당신이 반복하는 문장이 당신의 미래를 쓴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무의식적인 부정의 말들을 의식적인 긍정의 말로 교체하라. 당신은 당신의 말을 듣는 최초의 청중이며 그 말은 당신의 뇌를 설계하고 현실을 설계한다. 언어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불을 환영하는 방식이다. 돈은 믿음이 있는 언어를 좋아한다. 확신이 담긴 문장을 가진 사람에게 돈은 머무른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아무 말이나 하지 않는다. 오늘 당신이 쓰는 문장 하나가 내일의 통장을 만든다. 그러니 지금부터 돈을 부르는 언어로 바꿔라. 확신은 위대하다. 그것은 사람을 일으키고 방향을 정하며 존재를 밀어붙이는 동력이다. 하지만 확신만으로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아무리 마음속에서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수천 번 반복해도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무기력한 주문에 불과하다. 우리는 종종 생각만으로 이루어진다는 문구에 매혹된다. 물론 생각은 출발점이다. 그러나 그 생각이 물질로 바뀌려면 반드시 행동이라는 다리를 건너야 한다. 이 다리를 건너지 못한 확신은 결국 자기 기만이 되고 만다. 나폴레온 힐이 말한 명확한 목표와 불타는 열망은 언제나 행동과 짝을 이룬다.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믿고는 있지만 하지 않는다. 나는 언젠가 반드시 성공할 거야. 나는 언젠가 사업을 시작할 거야. 라고 말하지만 정작 내일 아침 몇 시에 무엇을 할지는 정해놓지 않았다. 확신은 방향이지만 행동은 경로다. 방향만 가지고는 결코 도착할 수 없다. 자동차 핸들만 돌려놓고 가속 페달을 밟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목적지를 입력해도 길 위에 서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행동 없는 확신은 그런 것이다. 온통 멋진 말을 하고 있지만 현실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믿음이 강하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움직이게 만든다. 당신이 지금 품고 있는 확신은 진짜인가 아니면 편안한 자기 위안에 불과한가? 진짜 확신은 늘 불편하다. 그것은 사람을 안락한 구역에서 끌어내기 때문이다. 확신은 새로운 언어를 쓰게 만들고 낯선 결정을 요구하며 때로는 실패의 가능성 앞에 자신을 던지게 만든다. 이 모든 것을 피한 채 언젠가라는 단어 뒤에 숨는다면 그건 확신이 아니라 회피다. 진정한 확신은 지금 행동하게 만든다. 결과가 보장되지 않아도 움직이게 만든다. 손이 떨리고 마음이 불안해도 발을 내딛게 만든다. 그것이 확신의 본질이다.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확신이 아니다. 두려움을 안고도 움직이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확신과 행동 사이에서 멈춘다. 이유는 간단하다. 행동은 불편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진심으로 부를 원한다면 오늘 무엇을 바꿨는가? 일상에서 어떤 습관을 바꾸고 어떤 선택을 했는가? 대부분은 생각만 깊어질 뿐 일상의 패턴은 그대로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휴대폰을 보는 시간, 돈을 쓰는 방식,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까지 변하지 않는 행동은 변하지 않는 현실을 낳는다. 그리고 그런 현실은 결국 확신마저 흔들어 놓는다. 나는 진짜 믿었는데 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까? 그 답은 언제나 같다. 행동이 없었기 때문이다. 행동은 확신의 증거다. 당신이 무엇을 믿는지 알고 싶다면 말이 아니라 일정표를 보면 된다.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돈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돈 공부에는 하루 10분도 투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확신이 아니라 소망에 불과하다.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서도 지출 내역을 한 번도 분석해보지 않았다면 그 말은 공허한 자기 암시일 뿐이다. 확신은 구체적으로 움직이는 힘이다. 당신의 달력, 당신의 메모장, 당신의 계좌 내역에는 반드시 그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한다. 말이 아니라 흔적이 확신을 증명한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행동하지 않는가? 이유는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하나로 귀결된다. 두렵기 때문이다. 실패가 두렵고 비웃음이 두렵고 익숙한 것을 잃을까 두렵다. 그래서 사람들은 확신을 생각 속의 왕국으로만 남겨둔다. 마음속에서는 위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어떤 변화도 시도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두려움을 제거하려고 하지 말라. 두려움을 가진 채로 움직이는 것이 진짜 용기다. 행동은 결심이 아니라 결단이다. 고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단이 시작되는 곳에서 확신은 진짜 힘을 발휘한다. 진짜 확신은 반드시 불편함을 동반한다. 그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패턴을 해체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일이다. 어제까지 내가 편했다면 오늘부터는 불편해져야 한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면 그 불편함을 껴안아야 한다. 투자가 낯설고 공부가 어렵다면 그 낯설음을 꿰뚫고 나가야 한다. 그것이 진짜 확신의 결과다. 사람들은 늘 확신이 있으면 움직이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반대다. 움직여야 확신이 자란다. 경험 없이 커지는 확신은 없다. 행동을 통해서만 확신은 검증되고 강화된다. 그리고 그렇게 단련된 확신은 어떤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확신은 무엇인가? 그 확신은 당신을 움직이게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당신을 안심시키는 데만 머물고 있는가? 이제는 말과 마음을 넘어서야 한다. 당신의 다리가 움직여야 한다. 손이 움직여야 하고 달력이 바뀌어야 하고 계좌가 흔들려야 한다. 확신은 내부의 결심이 아니라 외부의 기록으로 남는다. 돈은 결국 확신을 향해 흐른다. 그리고 그 확신은 반드시 행동이라는 증거를 요구한다. 말로는 더 이상 부족하다 지금. 당신의 확신을 증명하라. 행동으로, 기록으로, 결과로. 그것만이 진짜 변화다.